아파트 공급 가뭄이 이제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둔촌주공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조합하고 시공단이 결국에는 파행을 걷고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 깊어지는 갈등의 골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네, 분양시장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공급 가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만 이렇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곳곳에서 지금 갈등이 조합은 싸게 만들려고 하겠죠. 네,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시공단은 제값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자원봉사자들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설계업체, 정비업체, PM업체, 네, 많죠. 그리고 뭐 도시계획업체도 있고, 그리고 시공사도 있고, 전부 다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재를 넣는 사람들 다 공짜로 자재 넣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조합과는 지금 네, 의견이 달라지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무엇 때문이죠? 네, 이게 지금 네, 자재값 때문입니다. 자재. 원자재가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이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곳곳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이 갈등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공사 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정부에서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이 정도면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나와주겠지 하는 부분하고는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7,000 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61%가 차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39%도 안 될 겁니다. 이것도 안 돼요. 앞으로 공사 중단이 되는 곳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다가 이제는 모두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하게 여기서는 뭐 공사비 증액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증액을 하게 되면은 네, 조합은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뭐 반토막 납니까, 그게? 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치솟는 물가, 아파트 공사장도 뭐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호남 제주입니다. 호남 제주에서만 건설회사 200곳이 파업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네, 기하급수적으로 공사 중단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 중단이.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공사 3년 정도 걸려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사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단지들이 네, 이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곳들은 아예 저는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적체가 되는 거예요. 적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공급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정부가 생각했던 공급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시장 중에 공급자의 시장이 완전히 경직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경직이 되어 있어요. 유연하게 무엇이 움직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는데 공급자가 경직이 되어 있다. 공사가 중단되니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에 경직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이 공급 가뭄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공급 가뭄이 되고 전개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격들이 우리가 공급자 시장에서 공급을 내놓은 사람이 못 내놓는다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DS 곡선들이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 아파트 가격이란 시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준 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5%입니다. 정부. 여러분들 자재값이 오르는 건 어떻습니까? 네, 2년 사이에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해 들어서는 어떻죠? 네, 올해 지금 1년 정도 차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배. 네, 혹은 기본적으로 60에서 70%는 올랐습니다. 자재값만. 이 자재값의 대표적인 거 철근, 콘크리트, 뭐 유연탄 여러 가지 많겠죠. 목재도 들어가겠고 안에 네, 여러 가지 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전부 다 자재입니다.
뭐 기름도 떼야지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운송을 하게 되겠죠. 시멘트 운송을 할 때 다 기름 들어가죠. 그런데 건축비를 고장 15% 올리게 되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따라서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공급에 대한 계산기 두드린 것과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네, 이 공급 가뭄을 이어질 수 있는 효과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주 2,600가구 분양입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공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 후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데 그 입주가 되려고 하는 3년 후의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100% 중에 61%가 현재는 중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가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나오지 않는 세 가지 삼중고. 네, 삼중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자재, 원자재 값이죠. 원자재. 자, 여러분들이 계약서 다 찍었는데 원자재 값 올라가니까 전부 다 남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사 중단이 되고 원자재 값 때문에 공사 중단이 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규제죠. 규제를 차라리 완화해주면 됩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 얘기는 뭐죠? 딜레마에 왜 빠집니까? 원칙이 없으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원칙이. 이 사람은 지금 원칙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 헷갈리는 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면 되죠. 어떤 계획? 원칙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게 딜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신중 모드로 정책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규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조금 오르면 규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된다는 겁니다. 원자재 값 올라가서 공급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니까 재건축 아파트 올라간다니까 이제 또 규제 또 한다는 거예요. 무슨 공급을 만들어냅니까? 일부 전문가 속도 조절 밑에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항상 뭐죠? 10년, 100년을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100년을 보고 정책을 짜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시세만 보고 정책을 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결국에는 원칙이 하나도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격 때문에 지금 정책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재건축 규제 안 하면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일시적으로. 영원히 올라갑니까? 시세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죠. 이게 무서워서 이때까지 모든 정부들이 규제 일변도로 갔습니다. 규제 일변도. 공급이 안 나왔어요.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기에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니까 이렇게 또 심중 모드로 간다는 거죠. 바보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공사 중단되고 두 번째는 규제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리입니다. 금리를 사람들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죠? 조합 측에서는 무엇이 늘어납니까? 금융비가 올라갑니다. 금융비. 자, 금융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분양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의 규제 일반대로 가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다 걸어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공사 중단이에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금융비, 조달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또 조합에서는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조합에서 쓰는 돈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붙겠죠. 그다음 조합 운영비도 있을 거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경기순환 주기를 보시면은 항상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점과 정점을 항상 오고 갑니다.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오르지도 않습니다. 저점과 정점, 바텀과 피크를 오고 갑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경제 자본주의에서 아주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에는 상당한 조합뿐만 아니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공사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예,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금융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공사비가 책정된 부분들 우리가 지금 네, 여러 가지 허그, 분양 보증도 마찬가지죠. 네, 분양 보증을 받으려니까 현실성이 없는 분양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다 그렇고 분양가 특별 규제 뭐 걸어놓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상당한 네, 지금 적체가 될 것이다. 공급에 대한 적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 오로지 인기에 영합하는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 안에 다 들어가면서 정책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의 윤석열 인수위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여기서 상당한 공급 가뭄에 아파트 공급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또 심각한 또 상황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전의 정권과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